안녕하세요. 자이언트 TV 시청자 여러분. 매일경제 뉴욕특파원 박용범입니다. 네, 오늘은 3일 해갈 벽부인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미국 PwC라는 최대 어카운팅 펌이죠. 회계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강경원 회계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원입니다. 네, 회계사님, 주로 이 회계사님이 하시는 일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할 때 여러 투자 단계에서 단계마다 이렇게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미국에 성공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일들 도와주고 계신데요. 특히 미국의 지금 인수합병 M&A 시장이 팬데믹 이후에 오히려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좀 예상치 못했었는데요. 네. 이미 회계사님은 미국에서 3년 가까이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신데 팬데믹 이후에 이 시장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예상을 하셨었어요? 제가 2019년도 6월에 미국에 왔으니까요. 네네네.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네. 미국에서 시장 상황을 보고 있는데. 네, 완전히 그 바닥으로 가는 순간에도 여기 네. 계셨던 거죠? 시작할 때부터 미국에 있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회계법인뿐 아니라 모든 경제 주체들이 네. 코로나가 시작할 때는 다들 몸을 사렸죠. 네. 앞이 보이질 않으니까 네. 다들 뭐 투자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였다가 네네. 미국이 굉장히 빠르게 코로나를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서 밀렸던 수요까지 터져서 M&A 시장은 엄청나게 핫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핫하다는 게 예를 들어서 얼마나 이렇게 고객 요청이나 이제 매물을 알아봐 달라 이런 요청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예. 어떤 상황이세요? M&A로 지금 자금이 투여가 되는 게 네. 거의 전 세계 글로벌 자금이 다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M&A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높아졌고 회계법인이라든지 주관사들이라든지라는 곳에서 지금 인력이나 캐파가 안 돼서 업무를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실례로 저희 PwC 같은 경우에는 네. US 인바운드 M&A 관련해서 50건 정도가 PwC에 의뢰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캐파가 안 돼서 도저히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고 있습니다. 투자할 기업을 찾는다고 요청이 온 게 그렇게 많아져서 하지만 인력이 안 돼서 50여 개의 그런 딜은 아예 찾는 다음 단계인 거죠. 다 네. 찾으시고 이 매물을 내가 이제 실사를 하든지 아니면 딜을 진행하든지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회계법인이라든가 네. 주관사들이 개입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업무를 이제 그 단계에서 수임하지 못하는 게 저희 전미에서 한 50개가 지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수요가 폭발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고 이렇게 폭발한 적도 없었고 아주 엄청나게 M&A 시장이 핫합니다. 마찬가지로 IPO 시장, 기업 공개 시장도 굉장히 팬데믹 이후에 벌써 오래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 예. 여전히 IPO 시장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작된 게 저희는 트럼프 정부부터라고 보고 있어요. 그때부터 미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미국인에 의한 미국 생산을 강조하는 기조가 엄청나게 강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도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그쪽으로 물기를 틀었기 때문에 이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미 투자, 미국 내에서의 투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스트림이 있죠. 크게 방금 말씀드린 M&A, 기업 인수합병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직접 증시시장을 통해 가지고 IPO 하는 경우가 있는데 IPO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부터 계속 핫했죠. 네. IPO 시장이 엄청 화랑이었는데 현재까지도 그 기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다른 많은 한국 기업들도 검토 정도는 웬만하면 하고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미국의 큰 문제가 사실 인력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심각한 그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이런 인력 문제의 핵심은 무슨 원인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어딜 가도 사람 구한다는 이렇게 표말이 붙어 있고 맞습니다. 어느 기업을 가든 지금 사람이 없다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지금 사람이 없어서 일을 다 못하는 상황일 정도로 미국에 지금 어딜 가도 사람이 없는데
그게 처음에는 실업급여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원래 실업급여는 6개월까지만 주는데 실직하고 네. 코로나가 되면서 1년까지 그 기간을 연장시켜줬거든요. 그리고 그 금액도 상당하기 때문에 차라리 일을 안 하고 집에서 노는 게 더 낫다라는 게 그것 때문에 실업이 많아졌다라는 예상이 해석이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이미 1년이 지났고요. 코로나 기간이 지금 1년 반, 2년이 다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단순히 실업급여 문제 때문이라고는 보지 않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게 효율적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그런 해석들도 많습니다. 왜냐면은 그 기자님도 지금 되게 좋은 회사 다니고 계신데 어디를 이직하신다고 하면 대부분은 거기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니까 옮기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없는 게 다 집에 가서 노는 게 아니고요. 턴오버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직, 더 좋은 곳으로. 아, 이게 아랫돌 빼서 윗돌을 네. 베고 있는 네, 거죠? 정확한 네, 표현. 네, 네. 그러니까 윗돌이 모자라니까 아랫돌이 올라가고 또 아랫돌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점점 도미노처럼 그냥 네. 빨리 올라가고 그렇게 보시는 경향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신호도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인력이 없으니까 지금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이게 상당히 효율적인 시장으로 더 재편되고 있는 거다라는 네.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석을 하는 분 얘기를 들었는데 과거에 100이라는 인력이 필요했던 일들이 뭔가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팬데믹 이후에 진행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뭐 70, 80 그 정도의 인력 가지고도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고용 시장이 완전히 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바뀌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가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보편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사실은 지금 1년 반 넘게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다들 될까?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시선들이 많았는데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미국은 디지털화라든지 아니면 뭐 저희 화상회의 이런 게 워낙 일상화가 되고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고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면서 또 미국 문화가 그런 걸 또 용인하는 문화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런 쪽으로 길을 찾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100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이 인력이 필요한 일들도 더 적은 인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그 산업들도 있고요. 도리어 반대로 이제 그런 것들의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업종들, 진짜 뭐 레스토랑에서 일한다든지, 공장에서 일한다든지, 농업에서 진짜 사람 일한다든지, 손이 필요한 사람 손이 필요한 일들,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정말 사람이 없어서 모자른,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이 다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월달 그 취업자 수 통계가 예상보다 50만 명을 예상했는데 20만 명을 밑도는 숫자가 나와서 시장이 굉장히 충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시장이 좀 차분했습니다. 이런 해석이 점점 더 좀 과거의 잣대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고용이 이 정도 나와야 경제가 정상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네. 했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지금 계속 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 네.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이제 섹터를 두 개를 나눴지만, 사람이 필요한 일, 필요하지 않은 일. 정말 부가가치가 크게 발생하는 산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 손이 필요하지 않은 일들이거든요. 제약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큰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산업에서는 사람 고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도 충분히 레베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믿음? 아니면 어떤 시장에서의 해석?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고용 시장의 질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저희도 점점 깨닫게 되는 것 네.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여러 그 클라이언트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 특히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미국의 핵심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한 네. 뭐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투자자들이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인더스트리가 어떤 분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인프라스트럭처 빌. 그거는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관심은 이미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고 많이들 대응을 하고 쉬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 정부에서 두 가지 사업을 딱 찍은 게 반도체하고 그 제약 바이오 쪽을 찍었습니다. 근데 반도체 쪽은 지금 아시겠지만 다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와라 이런 지금 그 안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지고 들어오면 투자액의 40%까지 보조를 해주겠다, 아니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물론 이제 그 율은 이제 협의를 거치면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25% 정도 수준으로 낮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반도체 쪽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기조는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약 쪽은 워낙 미국이 코로나 백신도 가장 먼저 발명했고 퍼뜨렸고, 제약 쪽은 워낙 미국이 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별한 조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쪽을 먼저 마무리하고 제약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약속을 한 분야이기 때문에 뭔가 하는 조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그게 웬만하면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랑 제약 쪽을 좀 유심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회 계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반도체는 정말 바이든 대통령도 기회 있을 때마다 네. 굉장히 국가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는데, 핵심 공약 분야였던 제약 분야는 별로 그렇게 보이스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지금이 그 산업에 좀 더 선제적으로 좀 향후 나올 정책 어떤 수혜랄까요? 그런 거를 좀 기대하고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라는 말씀이십니다. 그 두 가지 해석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순히 시간적 문제다. 원래는 지금 뭐 부채 한도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도 넘었어야 되고, 반도체는 급했고,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있어서 반도체가 끝나고 많은 일들이 마무리가 되면 여유가 생기면 또 제약으로 넘어갈 거다. 단순히 이제 순서의 문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두 번째는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이게 제약은 코로나 때문에 이게 중요한 분야다, 급한 분야다라고 해서 얘기를 꺼내긴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보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금 미국이 완벽하게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사실 미국이 강점을 갖고 있고 세계를 이끌고 있는 제약 분야에 조금 더 어떤 그 미국 정부에서 힘이 실리는 네. 그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전략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될 산업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계속 세계 초강대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봤을 때 반도체와 제약,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초격차를 유지해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콕 집어서 얘기를 했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둬야 되는 분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 분야의 M&A 의뢰나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은 편인가요? 그 M&A 관련해서는 예전과 다르게 네. 그 매물이 약간 섹터별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바이오 제약, 네. 그 다음에 좀 말랑말랑한 산업들, 소프트웨어,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M&A를 통해서 그 기업을 지배를 하게 되면 기술들을 들여다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특정 분야에 대해서 M&A가 몰리는 경우가 있고, 당연히 바이오 제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M&A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강경원 PwC 회계사님 통해서 현재 미국의 그 산업별로 어떤 변화가 있고 일자리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주 생생한 필드에서 느끼신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월가에 이렇게 핵심 인사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살아있는 얘기를 뉴욕에서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